한국경제TV 생생한 실전 투자 정보 와우퀵. 월 5,000원 커피값으로 투자 정보가 내 손 안에 배달됩니다. 와우킥 N에서 만나요. 네, 섹터 인사이트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할 업종은요, 바로 조선인데요. 사실 올해 우리 시장을 주도했던 게 바로 조선주였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조선주 흐름은 굉장히 주춤했었는데요. 폴란드 잠수함 수주 고배와 마스카 프로젝트 훈풍이 중단될 수도 있다라는 우려 속에 조선주 최근에 깊은 조정을 좀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모멘텀은 살아있다. 내년도를 기대해봐야 된다는 시각이 우세한데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민 유한타증권 연구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유한타증권에서 조선 보고 있는 김용민입니다. 네, 올해 우리 시장 조방언이라는 단어가 나올 정도로 조선주가 시장을 주도했었는데 연말 들어서 그러니까 하반기에 갈수록 조선주에 대한 힘이 굉장히 많이 둔화가 되고 있습니다. 조선주 좀 짚어주실까요? 사실 연중 계속 상승했던 섹터를 끌어올렸던 모멘텀은 아시다시피 마스카에 대한 논의가 지속되었기 때문인데 앞으로는,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이게 불가능이냐 가능하냐의 영역은 이미 지났다라고 봐야 되고, 그렇게 어느 정도 이벤트가 실현된 시점에서 추가적인 리레이팅 트리거가 발생하지 않았던 것이 최근 들어서 약간의 조정에 가장 주된 요인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조정이 나왔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또 폴란드 잠수함 수주 실패를 들 수 있을 텐데 하나오션이 이번 수주에서 고배를 마신 이유가 무엇이고, 자 이렇게 된다면 국내 조선업계는 방산 부분 진출에 좀 걸림돌이 생긴 건가요? 어떤 건가요? 결론부터 네. 말씀드리자면 저는 걸림돌이 생긴 건 아니라고 생각을 네. 합니다. 왜냐하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연중 조선주를 끌어올렸던 것들은 폴란드 프로젝트의 수주 가능성 같은 부분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미국 방산에 대한 협력 기대감 하나로 전부 끌고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리고 폴란드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폴란드가 이제 유럽연합 내에 있는 영내 국가들에 대한 선호도가 조금 더 컸다 보니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스웨덴 사브가 좀 가져간 것이고, 여전히 마스카로 대두되는 미국 관련 해양방산 협력 가능성은 굉장히 높고 여기에 대한 트리거도 남아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렇게 조선주가 급등 랠리가 나왔던 이유는 역시나 한국과 미국 간의 협력에 대한 기대감이었죠. 그 협력 기대감은 여전히 유효한 상황이다라고 언급해 주셨고요. 네, 한국과 미국 한미의 팩트시트 발표 이후에 조선업도 조선업이지만 지금 조선주보다는 기자재 관련주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고 외국인의 매수도 기자재단에 좀 집중이 되는 움직임이었습니다. 기자재도 좀 짚어주실까요? 기자재 같은 경우에는 사실 방산 부문에서의 추가적인 매출이나 이익의 상승 가능성이 크진 않습니다. 조금 다른 부분으로 접근을 해야겠지만 대표적으로 엔진주라고 했을 때는 중국 조선 업체들이 친환경 엔진에 대한 수요가 넘쳐서 국내 엔진 업체들에게 발주를 좀 이어간다라는 부분이 가장 큰 트리거로 작동을 해왔고, 피팅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서 LNG 수출 프로젝트가 재개되었을 때 이쪽에서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는 부분의 펀더멘탈이 가장 크게 작동을 해왔습니다. 다만 이제 모두가 아시다시피 최근 들어서 조선 업종에 대한 조정이 조금 진행되고 있었고, 거기에 추가적으로 소위 말하는 시가총액이 낮은 만큼 변동성이 굉장히 커왔던 기자재 업종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리레이팅 트리거가 발생할 때까지는 어느 정도 낙폭에 대한 낙폭도 좀 과대될 수 있기 때문에 약간의 보수적인 관점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조선하면 또 빼놓을 수가 없는 게 당연히 수주 모멘텀인 것 같습니다. 글로벌 선박 발주량을 지금 급감하고 있는데 K조선은 수주 곳간이 꽉 찼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보니까 11월만 하더라도 6조 원이 넘는 수주를 따냈다고 합니다. 자, 지금 연말에 이어서 내년에도 이런 수주 기조가 이어질 것이라고 보십니까? 네, 저는 볼륨의 관점에 있어서는 K조선업의 수주 잔고가 줄어든다거나 혹은 수주 모멘텀이 좀 감소한다는 것은 굉장히 기우라고 생각을 하고 네. 있습니다. 선종에 대해서 주력 선종이 약간 바뀔 수는 있겠지만 여전히 거시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국내 조선업체들이 향후에 일감이 부족해진다거나 발주 모멘텀이 좀 드라마틱하게 감소할 수 있는 가능성은 굉장히 낮다라고 보셔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가 보통 수주 잔고가 높다라고 생각을 하면 성과도 높다라는 이야기가 많은데 지금 조선주의 수주 잔고가 쌓이고 있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내년 신조선가 지수는 좀 하락이 예상된다는 전망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까요? 일단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주력 수주 선종에 대한 변화가 조금 있다는 것을 인지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과거의 2024년까지는 이제 주력 수주 선종의 컨테이너선이었는데 컨테이너선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코비드 때 굉장히 많은 돈을 벌면서 신조선가 지수를 끌어올렸던 굉장히 유력한 선종이었습니다. 다만 올해 들어서 이 컨테이너선 발주에 대한 볼륨은 좀 감소하는 반면에 원유 운반선이라고 대표되는 네. VLCC 관련 수주가 좀 증가를 했죠. 근데 VLCC 선사들의 특징을 좀 살펴본다면은 사실 컨테이너 선사들과는 다르게 그 캐펙스 관점에서 큰 돈을 쓸 만한 의향이 아직까지는 없는 선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조선가 지수는 이미 최고점을 찍었고 최근 들어 조정을 겪고 있는 데다가 오히려 중고선가 지수가 반등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 신조선가 지수의 추가적인 반등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중립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앞서서 원유 운반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특히나 올해 들어서 원유 운반선 수주가 급등세를 보였다고 합니다. 일각에서는 피크아웃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우려 섞인 목소리도 있는데 원유 운반선 수주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풀어주실까요? 네, 작년 혹은 올해 연중으로 원유 운반선 수주가 굉장히 증가해서 결국은 사이클 산업의 특성상 이게 과연 끝이냐, 피크아웃 네. 아니냐라는 우려가 나오긴 하지만 사실 지금 현재 수주 받은 글로벌 수주 잔고에 있는 원유 운반선이 전부 인도가 된다고 해도 VLCC 기준으로는 2003년까지 인도됐던 과거의 물량들을 대체할 수 있는 수준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는 말은 2004년 이후,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조선업종의 슈퍼사이클이었던 그 당시의 물량을 대체하기까지는 아직도 여전히 발주 물량이 충분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러한 관점에서 판단을 한다면은 여전히 원유 운반선에 대한 발주 모멘텀은 내년에도 굉장히 견조할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내년도에도 수주, 그러니까 발주 모멘텀은 여전할 것이다라고 언급해 주셨고요. 조선하면 우리가 가장 먼저 보는 게 LNG 시장 아니겠습니까? LNG 시장도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미국의 LNG 프로젝트 물량으로 인해서 이 또한 역시 견주한 발주가 좀 예상되고 있는데 현재 LNG 업황은 어떻습니까? 업황 자체로 본다면 사실 LNG 선의 가장 큰 특징은 이 스팟 시장 업황에 큰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실 스팟 운임 시장에 네. 대해서 최근에 LNG 선의 그 지표들이 굉장히 정상화되는 움직임을 보이고는 있지만 일반적으로 우리 국내 조선사들이 몇십 척씩 순식간에 수주를 받는 이런 LNG 선들은 프로젝트성 물량이기 때문에 스팟 시황의 영향을 그렇게 크게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잘 알려져 있듯이 내년부터는 미국, 모잠비크 혹은 카타르와 같은 대형 프로젝트 물량들이 좀 견조하게 나올 것이기 때문에 LNG 운반선 또한 발주 모멘텀에 있어서는 크게 걱정할 상황은 전혀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스팟 시황에 큰 영향을 받고 있지 않기 때문에 LNG 시장의 성장성은 더욱더 기대해봐야 된다라고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자, 조선하면 실적이 좀 탄탄하게 뒷받침이 됐습니다. 앞서서 계속해서 수주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4분기 국내 조선사의 실적 어떻게 예상하고 계십니까? 여전히 영업이익률이 개선되는 사이클은 유효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사이클은 내년에도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3분기, 4분기, 그러니까 하반기 실적 기준으로 보았을 때에는 국내 조선업체들의 매출 인식하고 있는 이 물량들에 대해서 언제 수주했냐 이 기준으로 보았을 때는 2022년 혹은 2023년에 수주를 받은 물량들이 상당히 많이 매출 인식되고 있는데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향후에 2024년에 수주했던 물량들에 대한 매출 인식을 계속한다면은 영업이익률에 대한 개선 사이클은 지속적으로 이어질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조선사들 3분기에 이어서 4분기 역시 호실적이 좀 기대된다라고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조선업을 둘러싼 여러 가지 매크로 상황을 짚어주셨는데 현 시점에서 조선주 투자 전략을 어떻게 가져가야 되는지 궁금한 투자분도 많을 것 같습니다. 일단 고점 대비해서 많은 조정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접근하면 되는 건지 신규 진입 관점으로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신규 진입의 관점에서는 이벤트를 어떤 것을 기다려야 하냐라고 반대로 이해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은 지금 앞으로 투자자 관점, 특히 신규 진입하는 투자자 관점에서 기대해야 될 이벤트는 크게 두 가지가 있을 겁니다. 첫 번째로는 트럼프 행정부에서 이 국내 조선업체들이 미국 해양방산의 협력에 직접적으로 진출하기 위해서 법제적인 변화를 첫 번째로 기대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국내 현재 지금 정권에서도 마스카 펀드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진행을 하겠다,
어느 정도의 펀드를 출시를 하겠다라고 예고를 해놓은 상태이지 이게 실질적으로 반려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다는 말은 국내 조선업체 입장에서도 어느 정도 정책적인 담보가 마련이 되어야 본격적인 확장이 이루어질 것이고, 그러면 국내에 있어서는 마스가 펀드의 발효, 그리고 미국에서 기다려야 될 것들은 실질적인 법제적인 변화에 대해서 좀 귀를 기울여야 할 것 같고요. 그렇다면은 이러한 이벤트들이 발생하기 전까지는 지금까지도 그래왔지만 소폭의 조정은 향후에도 발생을 할 수는 있을 겁니다. 다만 이게 전체적인 이벤트의 시계열로 봤을 때에는 여전히 이러한 한미 방산 협력 관점에서 봤을 때 국내 조선 업종이 얼마나 큰 이익을 추가적으로 누릴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한 부분들은 여전히 미지수로 남아 있고, 그만큼 향후에도 업사이드가 충분히 열릴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일단 지금 당장으로서는 지주사 할인율로 인해서 굉장히 밸류에이션 디스카운트를 받고 있는 한국조선해양에 대해서 연간 전망 자료에서 탑픽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사실 연말 이후에 내년 초 정도가 도래한다고 했을 때에는 결국 업종 내에서 가장 신경 쓰일 수 있는 부분은 4분기 실적이겠죠. 1월 말이 도래하는 시기에 왔을 때 이 조선업체들이 4분기 실적에 대한 온도 차이를 어느 정도 확인을 하는 구간이 필요할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오션이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4분기에 평균 환율이 굉장히 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렇게 되면은 이 분기 실적에 있어서 환차익에 대한 기대감을 어느 정도 가질 수 있는 것은 대표적으로 이제 환해지율이 가장 낮은 조선업체인 하나오션 같은 경우가 4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어느 정도 반영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탑픽 종목으로는 한국조선해양 가지고 오셨고, 4분기 실적 시즌에 맞춰서 조선주 안에서도 좀 희비가 엇갈릴 것이다. 실적을 감안했을 때는 하나오션의 아웃퍼폼을 다시 한번 기대해보자라는 말씀까지 덧붙여 주셨습니다. 오늘 조선업에 대한 집중 분석 도와드렸고요. 김용민 유한타증권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연구원님.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